이번에는 중국인들의 일반적인 기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중국 하면요, 울트라 정글과 같은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울트라 초정글, 약육강식이 판치는 정글 속의 정글과 같은 그런 면모를 가진 사회가 중국이다라는 것인데요. 이 정글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됩니까? 역사 속 일상화된 난세, 생존 전략. 무슨 말이냐? 1강에서 4강에서 봤던 것처럼 춘추 전국 시대를 보십시오. 아니면 그 외에 5, 16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중국에 혼란기가 있었습니까? 네? 이와 같은 혼란기 속에서 중국인들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생존 전략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 정글 속에서 원칙과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킨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누구랑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당장 숙청당하고 또 어떻게 누가 나타날지 모르는데, 이 원칙과 신의 약속을 고수한다는 것은요, 뻔딴, 중국어로 뻔딴 하면 바보, 멍청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보, 멍청이 취급받는 것이죠. 신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래? 너 그런 놈이구나. 알았어. 너를 내가 잘 이용해주지. 훌륭한 먹잇감으로 전락된다는 것인 거죠. 계약서? 서로 이렇게 하도록 하자. 합의서 계약서? 그래? 네가 써달라는데 뭐 쏘는데 돈 들어가냐? 뭐 근데 아실 게 뭐 있어. 무책임하게 그냥 써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여태까지 계약관념이라든가 준법의식 같은 것, 그런 것이 상당히 옅었던 것이죠. 바로 이 1강에서 4강에서 봐왔던 가혹한 역사 발전 쪽에서 나온 중국인들의 일반적인 기질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그러면 신의, 인의, 도덕 3강으로는 뭐 중국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제자비과라든가 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다양한 철학가들이, 사상가들이 나타났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말이 신의이고 3강 오륜이지 중국인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황제 및 위정자들이 먼저 그런 것을 저버렸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1강에서 4강을 보십시오. 칭기스칸, 주원장, 유방, 진시황서부터 다들 자기들이 사람들을 이용하고 신의를 지킨다고 하고 3강 오륜을 얘기하면서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고 또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헌시작 버렸지 않습니까? 위정자들도 버렸는데 우리가 그런 걸 지킨들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중국인들의 생각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정치, 중국 정치나 공산당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기대는 무슨 기대입니까? 이제는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겠죠. 정치라는 것, 국가라는 것은요, 여태까지 보십시오. 딱 권력자가 나타나면요, 뭐를 수탈시키고 뭐를 착취하고 뭐를 세금을 내라고 하고 부역을 하라고 하죠. 그나마 그래도 통일기 때는 하나의 권력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게끔 그렇게 당했으면 됐지만, 혼란기가 되면은 이놈한테도 저놈한테도 요놈한테도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당할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배자, 위정자, 국가,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죠. 중국인들은 기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고개 숙이는 척, 복종하는 척, 속으로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윗선은 수탈과 압제, 착취만 일삼았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수동적으로 눈치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하면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만 해왔던 것, 그런 것이 바로 중국인인 것이죠. 애국심은 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무슨 애국심입니까? 여러분들,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 15년밖에 못 갔죠? 그 다음에 그 거대한 수나라, 수제국을 만든 이 수나라도 30년밖에 못 갔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느 나라가 바뀌게 되고 또 어떤 세력이 나타나서 어떤 나라가 될지 모르는데, 애국심은 무슨 애국심입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인들은 애국심보다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향에 대한, 아니면 또 조그맣게는 자기들이 지내고 있는 어떤 혈연에 대한, 자기 가족에 대한 심리가 더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인들도 실제로 만나면요, 나는 중국인 그런 얘기 안 하죠. 중국 내려서 중국 현지에서 직접 만나면요, 소개할 때 我是上海人, 나는 중국인, 나는 상하이 사람입니다. 나는 我是东北人, 나는 동북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자기의 출신지, 자기 고향을 중심으로 그 고향 사람들하고 유대감, 고향 안에서도 무슨 같은 현이면 그 현의 유대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서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대의식을 다 강하게 생각했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애국심이라든가 그런 유대의식 같은 것은 없죠. 결국은 중국사는 신의를 저버리고 약삭빠른 자가 성공하는 역사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있는 상태인 것이죠. 중국인,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합니다. 전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전형적으로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데요. 왜 그럴까요? 이 핏빛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가혹한 역사 속에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일단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싸우고, 내가 힘이 붙이는 상태는 철저히 피해라, 도망가라, 아니면 고개 숙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굴하다, 양반체면하겠지만 중국의 역사를 지내온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살아나가기 위한 생존 법칙이었던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한번 자기가 권력을 쥐게 되면, 이용하게 되면요, 또 절치부심하면서 자기한테 복수를 하려고 할지 모르니까 철저히 짓밟으라는 것이죠. 아주 가혹하게 복수를 하라는 것이죠. 철저히 힘이 약하면은 자기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철저히 고개를 숙이라는 것인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정말 간도 쓸개도 빼줄 듯 하라. 중국인들은 이런 연출, 이와 같은 모습 상당히 능한 것이죠. 정말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땐요, 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는데, 중국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새치혀에 강하다는 것. 엄청난 가모니설. 아, 그거는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면서 이 야국 강식 사회에서 살아나가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중용이라는 것도 중시가 됐던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세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쪽으로 치우쳤다면은, 내가 이쪽으로 치우쳤는데 이쪽이 더 유리하게 되고 우세하게 되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간만 가라라는 원흉사상, 중용 가운데 안전하게 가자. 튀어나온 못은 다 못은 잘 박혔는데 하나가 딱 튀어나오면 박힌다. 너무 두드러지게 능력을 발휘하지도 마라. 못난 척하라 라는 것도 살아가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자, 빌어먹어도 절하고 싶지 않다. 이것은 중국적인 게 아니죠. 이거는 한국인 겁니다. 우리는요, 아유, 내가 빌어먹어도 절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거는 우리의 사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중국은요, 왜 안 합니까? 빌어먹기 위해서 절하라는, 절보다 더한 것도 한다는 것이 중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 중국 기업이라든가 중국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역사를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다양한 방법, 전술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죠. 우리가 상상하거나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것도 막 들이댈 테니까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울트라 정보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날의 중국 사회, 중국에는 공자명제가 없어요. 사실상. 공자명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의, 예지신, 인을 가지고 정의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도덕에 입각해서라는 것, 누구에게나 다 좋은 말인 것이죠. 그것은 위정자들을 위한 논리인 것이거든요. 그 중국인들은 그런 말 하지만, 위에서 하라니까 하지만 사실상 그런 것은 공허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중국인들은 그냥 이것입니다. 한 명의 중국인은 용 같지만 세 명이 모이면 벌레와 같다는 것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처세술이라든가 능력, 생존 능력 같은 것이 뛰어납니다. 피 자체가 우리보다는 좀 더 그런 면에서는 뛰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세 사람이 모이면 서로 각축전을 벌이면서 서로 눈치를 보는 거죠. 내가 요놈한테 먹히지 않으려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요놈한테 나가야 될 것인가.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요. 웃으면서 같이 지낸 것 같지만 속으로는요, 먹히지 않도록 또 자기들이 유리하게 되기 위해서 늘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강하다는 것이죠. 공공의식 없다는 걸 아시겠죠? 공적인 것, 공공의 것, 그것은 무슨 공공의 것이 없어. 그건 통치자의 것인데, 그 통치자는 나한테 항상 세금을 내라고 하고 나한테 항상 착취만 하면서 자기들 것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안 보면은 패는 것이죠. 안 보면은 부수는 것이죠. 통치자의 것, 공공의 것, 내 것을 뺏어가서 만든 것, 내 것이기도 하네. 필요하다면은 자기 것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공공의 것이, 공공재산이 많이 수탈을 당하거나 훼손당하거나 막 사라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의 이런 공공의식 같은 것은요, 역사 발전에서 도저히 이 주인의식이라든가 공공의식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규칙이나 법규 같은 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나의 손발을, 나의 운신의 폭을 제한하기 위한 위정자의 논리였지 않습니까? 반감이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은 파괴하고 지키지 않고 남들이 없는 데서는 그걸 갖다가 막 비웃고 하는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은 거죠. 공공의식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이 정도로. 자기 집은 정말 철저히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이라든가 공공거리에서 담배도 탁 뱉고 침대도 뱉고 아무렇지는 않게 그러거든요. 뭐 지킵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한다라는 이 공익 캠페인 같은 것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아직도 이 현대 중국에서 제가 찍은 것인데 도로 횡단보도 앞에 이게 써 있는 겁니다. 뭡니까? 리똥도. 여러분은 아시죠? 리똥싱. 녹색불은 건너가고 홍똥팅. 빨간불은 멈춰야 된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말하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지키는 것, 그걸 갖다가 세계 G2라고 불리는 중국의 대도시 상하이에서는 아직도 이런 것이 적혀져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얼마나 안 지키면 이런 것이 이렇게 사회 슬로건으로 적혀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중국인들은 뭐 공익 의식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 애사심이라는 건 있을까요? 중국 사람들도 애사심도 없어요. 자기 것 외에는 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언제 어떤 식으로 나를 수탈할지 모른다는 생각인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회사에서 애사심을 키우기 위해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 중국인들은요, 혈관에 돈이 흐른다고 합니다. 돈. 물질, 돈. 그것이 있어야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뇌물을 주기도 하고 내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돈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조금 더 잘 움직이고 직원들이 내 말을 좀 더 잘 듣게 하기 위해서라면은 돈으로 많이 실질적인 보상을 많이 해주면은, 그리고 또 그걸 갖다가 잘 안 듣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실사구시적인 정책 같은 것을 구사를 해야지만 중국 사람들은 많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 사회는 약육강식 속의 약육강식, 철저한 정글사회입니다. 정글사회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라면은 나보다 약한 것은 짓밟고 나보다 강한 것은 고개 숙이면서 힘을 키워서 그쪽을 공략해야 된다는 정말 약육강식적인 모습이 팽배한 곳이 바로 중국이라는 것이죠.